안녕하세요. 8달러입니다. 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면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치료비라는 것이 예상외로 만만치 않아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치료비는 우리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넉넉지 않은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인 만큼 병을 치료해야 하는 걱정에다 돈 걱정까지 해야 하니 치름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료비 지출을 크게 경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치료비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액에 대한 환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부담되는 의료비 걱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제41조 1항에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거하는 7개 항목에 대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요양급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1항에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항에서는 연간 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이 부담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할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 본인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첫째,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라 함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부담한 연간 의료비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의 상한액을 말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초과금을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에서는 연도별로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할 의료비 상한액을 미리 정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다시 본인에게 환급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와 같은 환급제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대책 중의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본인 부담 상한액 결정은 소득 수준을 10개의 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은 적어집니다. 월 기준 보험료는 소득 분위별로 각각 책정하는데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급여라는 것은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돈을 뺀 나머지 돈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소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선별급여라 함은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이 안 되는 항목일지라도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여를 해줄 수 있는 예비적 선별적 급여를 뜻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제도는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환급하여 줄여주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비급여 부분과 선별급여, 미용, 성형수술, 임플란트, MRI, 한방첩약, 도수치료, 상급병실 입원료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환급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전급여는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직접 건강보험에 청구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로 충당하는 것임에 비해 사후급여는 여러 병원, 약국 등에서 치료나 진료를 받았을 때 연간 부담한 의료비 본인 부담분을 전부 합산하여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초과금을 지급할 때 초과금이 있다 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다거나 사전에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등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를 합니다. 네 번째,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년 5% 정도 약간의 인상 요인을 적용해 상향 책정되는데요. 상향 책정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3년 올해 고소득자로 의료비 부담에 다소 여력이 있는 10분위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이 1014만원으로 전년도 598만원 대비 약 70% 정도의 인상이 예고되었는데요. 다른 소득 분위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소득이 낮은 1에서 5분위 상한액은 전년도와 같고 중간 이상 소득인 6분위와 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으로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 소득 10분위는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통 8월경에 적용할 상한액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지급을 시작합니다. 끝으로 건강보험에서 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해줄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보내 사전 안내하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사람은 지급 신청서에 인적사항,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하여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메뉴에서 카카오 등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내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환급 금액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입금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로 신청하셔야 하며 만약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초과금의 환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우리 생활에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달갑지 않는 질병, 거기에 큰 의료비 부담까지 질병으로 아프게 되면 여러 걱정도 많은데요. 우리 모두가 큰 의료비로 너무 걱정하지 않고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달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힘을 줍니다.